네, 안녕하세요. 밀짚모자 축구단 신입 이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밀짚모자 축구단 선장 박민주입니다. 오늘은 저희 라디오에 토트넘 팬 승민 씨에 이어서 새로운 축구 덕후가 찾아오셨다고요? 나도 사전 미팅 때 슬쩍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분 상당한 축자랄 느낌이 팍팍 나더라고. 오늘 열띤 토론을 기대해봐도 되겠어. 안 그래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광팬 정목훈 DJ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영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18학번 정목헌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 우선 민주 선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네, 제가 이 라디오의 대장입니다. 제가 밀짚모자 축구단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민주 선장님도 축구에 대한 지식이 탄탄하시던데 혹시 맨유에 대한 기본 상식 같은 거 알고 계신가요? 야 잠깐 그 민주 선장님이 축구에 대한 지식이 탄탄하다고 하셨는데 네네 믿어볼게요. 이거 게스트가 먼저 선장님에게 축구에 대한 질문이 훅 들어오다니 오늘 정말 좀 들어볼만 하겠는데요.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모컨시티 질문에 답을 하러 우리 첫 번째 코너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축구왕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저희 밀짚모자 축구단과 맨유 광팬 정목헌 DJ와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Indigo, we just fuck. Yo, 쟤네 회사 스튜디오 크기가 Justice Game Studio. 네, 제가 이 노래를 가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인디고를 설립한 스윙스가 생각나는데 그거 있잖아요. 네, 돈가스 좋아요. 네, 맞아요. 나 스윙스예요. 네, 저스티스 키디 힐리의 두 명의 인디고를 듣고 왔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 코너, 추갈못 너를 위한 코너야. 오늘은 먼저 우리 재원 DJ처럼 축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모컨 DJ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 대해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는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4승 1무 3패의 성과로 8순위에 위치한 팀이며 포그바라는 세계적인 미드필더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 축구의 전통 있는 팀입니다. 아니 잠깐 8위라니? 맨유의 기상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제 기억 속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그런 명문팀이었는데 이래서 맹구라는 별명이 생겨나 봅니다. 아니 잠깐, 맹구라뇨. 맹구는 짱구에 나오는 캐릭터 아닌가요? 갑자기 무슨 맹구 타령인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맨유 팬에게 맹구라는 단어를 사용하다니 민주 선장님은 상당히 공격적이시군요. 제가 좀 공격적이었나요? 요새 맹구라는 용어들이 좀 많이 보여서. 그럼 맨유에서 뛰고 있는 유명한 선수나 감독을 소개해주세요. 오 마이 갓, 유한하는 축구 덕후 사이에 껴서 이거 참 살아남기 힘겨운 시간의 연속이네요. 이럴 줄 알고 제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상식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바로 맨이 아니라 맨체스터죠.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때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최고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맨유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우승 등 당시 우승을 휩쓸고 다니는 핫한 팀이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지금까지도 세계의 심장을 가진 선수, 세계 최고의 노력파 미드필더로 평가되고 있지요. 우리 저번 화에서 잠깐 박지성 선수에 대해 이야기를 한 거 기억나지? 이번엔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펼친 활약을 좀 더 설명하자면 전방에 위치한 미드필더지만 수비력도 정말 좋아. 그리고 대인마크를 하려면 뛰어난 체력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동양인이다 보니 체격 차이에서 불리한 여건임에도 약점을 노력으로 극복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선수라고 할 수 있지. 역시 지난 시간에 박지성 선수의 위송빠레, 네, 응원가를 들으면 얘기했던 것들이 좀 생각나네요. 근데 아까 데인마크라고 하셨는데 데인마크가 뭐예요? 네, 데인마크란 쉽게 말하면 경기 중에 한 수가 상대팀 선수 하나를 전담하여 공격과 같은 위험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1대1 전담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미드필더 선수는 경기 중에 대인마크를 선보이기 어려운 위치인데 박지성 선수가 그걸 해낸 유일무이한 선수였지.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 일찍 꿈을 깼는지 억지는 무릎 깨질 그릇 3살 버릇 다 끝났거든 믿을 수 있겠니 죽어가는. 네, MC몽의 내가 그려니 듣고 왔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박지성 선수의 맨유 하락설을 듣고 왔는데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의 성과에 대해서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지금의 맨유팀을 이끌게 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무려 27년간 맨유팀을 이끌면서 엄청난 기록을 남겼습니다. 리그 우승 13회, UEFA 챔피언스 리그 2회, FA컵 우승 5회 등 맨유팀을 명문구단으로 만들어준 감독이죠. 와, 맞아. 박지성 선수를 영입한 것도 바로 이 퍼거스 감독이었어.
상당히 안목 있는 감독이군요. 이런 맨유 팀의 승승장구 속에서도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 이야기도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네, 1958년 2월 맨유는 유고슬라비아에서 열린 유러피안컵, 즉 유럽 축구 연맹에서 개최한 축구 대회를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맨유 선수 8명, 구단 관계자 3명 등 총 23명이 사망했죠.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어요. 맞아. 이 사고 말고도 1987년에 축구팀을 태운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어. 당시 맨유의 유망주 선수들이 사고를 당해서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상황임에도 당시 맨유를 이끌었던 맷 버스비 감독은 분위기를 빨리 추스르고 우승을 위해 경쟁에 다시 뛰어들었다고 해. 와, 그런 가슴 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었더니 당시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가 남은 선수들도 정말 많았겠네요. 그래서 맨유 홈 경기장에는 이 사고를 추모하기 위한 시계를 세워 사고 당시 그 시각에 멈추어뒀다고 하는데요. 그들을 추모하면서 임창정의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듣고 올게요. 사랑 누구나 하는 흔한 이야기 시작의 이유도 임창정의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듣고 왔습니다. 그럼 우리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모컨 DJ의 맨유 덕후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 아까 두 분이서 맹고 얘기하실 때 완전 소외감 들었다고요. 미안, 계속 미안. 그렇게 해요. 네. 미안. 라디오에선 이렇게 하면 된다던데 자, 축자를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와, 모컨 DJ 우리 라디오 여러분 들었나봐요.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서 재원 DJ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맹구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 잠깐 참 제가 사랑하는 맨유를 비하하는 용어로 설명하다니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요. 아까 퍼거슨 감독 얘기를 잠깐 했었죠. 당시 이 감독이 이끌던 맨유는 정말 말 그대로 천하무적이었지만 그는 나이를 생각해 감독을 은퇴하기로 하고 그 다음 감독으로 모예스를 지목한 후 맨유를 떠나게 됩니다. 맨유 팬들은 이때부터 저주와 악몽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아니 모에스 감독이 맨유를 이끌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길래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거죠?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퍼거슨 감독이 이끌었던 맨유는 무조건 우승, 실수를 할 경우에는 운이 없어 준우승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4위, 즉 빅4 밑으로는 한 번도 순위가 내려간 적이 없었어. 근데 모예스 감독이 이끌고 난 후 맨유팀은 리그에서 9위까지 내려가면서 맨유와 9위 앞글자만 따서 맹구, 즉 맹구라고 불리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맨유팀의 수뇌부들은 모예스 감독 대신 다른 2명의 감독을 선임했지만 그들 역시 맹구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조금 예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맨유팀의 광팬의 입장에서 맹구라는 단어를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성과가 좀 저조했던 건 사실인 것 같긴 한데 네, 맹구 제가 들으면 정말 부들부들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저희 맨유는 옛날부터 명성이 있어갖고 항상 잘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9위까지 떨어져 본 적도 있고 하지만 첼시는 최강딱이라고도 하고 리버풀은 중간으로 가서 리중딱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네, 그래서 맨유도 지금 첼시나 리버풀처럼 암흑기가 있지만 언젠가 다시 옛날 명성을 되찾아올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저 역시 축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팬의 입장으로서 하루빨리 맨유가 뛰어난 성과를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You know I'm back, like I never left. Another sprint, another step. Another day, another breath. Been chasing dreams, but I never slept. I got a new attitude than at least. 네,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맥러몰의 Glorious 듣고 왔습니다.
앞서 맹고에 대한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혹시 맨유에서 유명한 선수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건 없나요? 네.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기엔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다 알아버린 현 맨유팀 감독인 무리뉴 감독과 폴 포그바 선수의 불화설이 있었어요. 나도 이 기사를 많이 접했는데 맨유 수뇌부들의 입장이 정말 난감한 상황이겠더라고. 아니 그럼 감독과 선수의 불화가 대두된 게 문제라는 건가요? 보통 그런 상황이면 선수가 감독 눈치를 좀 보는 경우가 대다수 아닌가요? 암만 그래도 감독인데 수뇌부들이 감독과 선수를 두고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폴 포그바 즉 포그바 선수는 현재 무리뉴 감독과 가장 심하게 마찰을 일으키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감독의 전술 공식성상이나 인터뷰 자리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고 싶다 하는 등 감독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데요. 혹시 다들 이 사진 봤어? 훈련장에서 포그바 선수가 무리뉴 감독을 매섭게 째려보는 사진이 포착됐는데 와 정말 사진으로만 봐도 살벌하더라고. 아니 대체 선수가 감독에게 저렇게나 무례한데 아무런 제재가 없나요? 감독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왜 저렇게까지 감독에게 악감정을 보이는 거죠? 포그바 선수는 워낙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선수이고 무리뉴 감독은 팀원들 간의 유대를 중시하는 제라 포그바 선수에 대한 행동 제재가 포그바한테는 맞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안 맞는 성향을 가진 거죠. 맨유 입장에서는 선수와 감독 모두 중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퇴출시키겠다는 의견을 쉽게 발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거 참 축구 선수는 축구만 잘하고 감독은 전술만 잘 짜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역시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오히려 스포츠 문화 쪽에서 이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한 것 같아. 아무튼 포그바 선수와 무리뉴 감독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현명한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바이브의 가을을 타나봐 들으면서 이번 코너 마무리할게요. 계절은 두고 돌아오는데 사랑은 두고 떠나버리고 오늘은 맨유 광팬 모컨 DJ와 함께 진행한 하루였는데요. 어때요 모컨 DJ? 후회 없이 다 말한 것 같나요? 이런 라디오 방송이 처음이라 아무래도 긴장되고 실수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팀을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다음에 또 불러주실 텐데 다음에 또 오고 싶은데 정말 다시 불러주실 거죠? 네 당연하죠. 다음에 또 와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맨유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오늘 얘기하면서 제 얘기를 듣고 맨유 팬들이 더 늘어나서 박지성 선수를 관련된 영상 또 많이 찾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처음 치고는 수월하게 잘하셨는걸요. 저는 처음에 이제 게스트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른 게스트들만큼 잘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소감을 말하자면 오늘 그래도 괜찮은 라디오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주 선장님 어떻게 됐나요? 진짜 오히려 모컨 DJ가 와줘서 저희가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신기한 게 게스트와 함께하면 시간이 금방 간다니까요. 애드리브 같은 것도 막힘없이 얘기해주고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모컨 DJ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새벽에 축구를 많이 하잖아요. 해외 리그는. 그럴 네네, 때도 네, 많이 챙겨보는 편인가요? 네, 당연하죠. 다음날 시험일 때도 챙겨보고 하거든요. 오 세상에.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일어나도 뭐 알람을 켜놓고 자도 그냥 바로 자야겠다라는 그렇지. 생각에 네, 바로 그냥 눕곤 합니다. 이제 함께 새벽에 챙겨봅시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다들 시험 공부는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네, 저도 안 했어요. 외투도 하나씩 챙기고 손에 따뜻한 음료 하나씩 챙겨 들어서 신선한 가을바람을 느끼는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시험 기간이 끝난 후에 돌아올게요. 더욱 쉽고 재미있는 축구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들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다음미디어센터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송출의 심은별 PD, 김수민 엔지니어 정말 수고하셨고요. 저는 DJ 이재원, 박민주 특별 게스트 정목헌이었습니다.